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요즘 역량 면접 준비하는 공무원분들 많으시죠? 저도 최근에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스피치 교육을 여러 기관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건, 역량 면접이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역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팁을 잘 참고하시면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내용과 말하기 이 2가지를 다 챙기셔야 되는데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잘 되짚어보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승진 후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잘 녹아나도록 내용 구성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원하는 역량마다 내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갈등 관리 역량이라고 하면 내가 후배들과 겪었던 갈등들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독특한 거, 내가 나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에 있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무엇보다 시간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2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2분이라는 시간이 처음부터 감이 잡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꼭 역량 면접과 관련 없는 거라도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나왔나 한번 측정해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할 수도 있고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말하는 말의 속도와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참고하셔서 2분 스피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좋은 게 바로 목차에 따른 시간 구성입니다. 목차라고 하는 게 따로 없더라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갈등 관리 예를 들었으니까요. 내가 갈등을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처음에 어떤 갈등이 생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봤다,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나열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로 그래서 나는 이런 갈등을 해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크게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거예요. 한 10초 정도씩 둔다고 하면 나머지 1분 40초 동안 중간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분 40초를 다 쓰시면 안 되고요. 10초에서 20초 정도는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말을 하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요. 하나의 사례를 30초씩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고 말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는 논리적인 말하기예요. 여러분, 논리성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논리적이지 않다, 나는 논리성을 좀 갖추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논리적인 분들이 더 논리적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좀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건데요. 이 논리라고 하는 건 별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근거만 탄탄하면 되고요. 그 근거라는 건 이론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만 마련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랩이라는 구조를 저는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프랩이라는 구조는 앞뒤로 포인트라고 해서 핵심 메시지를 넣어주는 양괄식 구조를 말합니다.
그 중간에는 reason이라고 하는 이유 근거가 들어가고요. 그 이후에는 예시를 들어줘서 그 이유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할 때 이유는 3가지 정도를 들어주면 적당한데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2가지는 좀 부족하고 4가지 이유는 좀 많아 보이니까 3가지 정도를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주고요. 내가 경험한 사례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주변 사람 혹은 다른 기관 어떤 사례든 한번 찾아보셔서 내가 그 이유로 제시한 것들이 증명되는 사례를 들어주시면 상대방을 설득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겠죠? 마지막은요, 핵심만 말하기입니다. 이걸 가장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이 중언부언하게 되고 너무 장황해지는 경우들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핵심만 말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고서로 작성하시는 내용을 보면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황, 문제점, 실행 계획, 그리고 장애 요인, 혹은 실행 일정? 여기서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하겠지만 대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곳은 바로 실행 계획, 세부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의 양이 가장 많고 여기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기대 효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효과에도 시간 할애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2분 동안 이 많은 얘기를 하기가 좀 벅차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간추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한두 줄로 축약해서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경과 목적에 5줄을 적었어요. 그런데 그 5줄을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 줄에서 2줄 정도 이 사업을 왜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은 뭔지에 대해서 한 줄로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핵심만 간추려 보는 거, 이걸 계속 해 보셔야 됩니다. 현황에 가서도요, 어떤 설문조사 결과 같은 것들이 나와 있다면 그런 조사 결과를 어느 대상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요. 몇 % 정도다, 이런 결과적인 측면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카테고리마다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추리기. 이걸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는 세부 내용이나 기대 효과에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잘 관리하는 거, 2번째 논리적인 말하기, 3번째 핵심만 말하기, 효과적으로 역량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요거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